분들은 집권 여당이 조금 한 번 더 심표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통령 도와줘야 돼. 도대체 몇 번째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니까 갈등이 있다 없다 차원을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민주당 당대표 이분 정말 문제가 많아요. 추석 민심 듣고란 얘기는 본인의 지역구라든지 어떤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얘기도 듣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민심도 체크하고 와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보면은 대표니까. 이거 보세요. 네. 호남 추석 인사 때 이랬다. 개혁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이 듣고 온 추석 민심을 올렸는데 추석 민심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윤석열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제 민심이 하나 있었다. 들었다. 그다음에 검찰청이 해체되어 좋긴 한데 검찰개혁 불안하다.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민심 하나가 있었다고 하고요. 내란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다.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 하고 있나? 라는 민심을 들었다라고 이제 본인 선별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지금은 더 개혁 강하게 할 거고 네. 야당과는 더 좀 싸울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주 메시지 내용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더 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더 이상 껄끄러울 게 없죠. 그래요? 관계 자체가 없는데. 아, 그렇잖아요. 더 안 좋아질 것도 없다 이제는. 그렇죠. 남북 관계, 남북 관계. 어디가 남입니까? 남북 관계만큼 지금 완전히 얼어 있다. 네. 그래요. 빨간색이 북이죠.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저쪽 인공위가 빨간색이. 전 추운 거 싫어요.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좀 그 개혁을 소리 소문 없이 해라 혹은 좀 속도 조절을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네. 그 당 대표가 답장하는 것이 지금 아니다 더 개혁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내가 파악한 민심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네. 그 한민수 비서실장께서 갈등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선언. 누구의 마이웨이요? 당이요. 당이 마이웨이 네, 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갈 길을 갈 테니까 대통령실은 이해해라.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둘이 똑같은 메시지를 내요. 투톱이 출격해서 네. 사실 조금 개혁의 방향 우리도 원하고 해야 된다. 당위적으로 반드시 할 거다. 네. 다만 그 속도 조절을 좀 부탁한다. 네. 양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물밑에서 안 했을까요? 강원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 정치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협상력이 뛰어납니다. 뒷작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많은 주변 의원들을 만나서 네.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거론하는 거를 꺼리는 정치 스타일들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투톱이에요. 비서실장 안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정무수석은 바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분들이 조금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 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 보면 윤석열이 풀려날까 봐 두렵다.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풀려나면 이거는 밀란이 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 개혁은 입법비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이미 그 뼈대를 골절한 거를 정부에 넘겼고 이제 정부가 검찰 개혁에 살을 1년 동안 붙여서 네. 완성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뿐이지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내란당 척결 이 부분은 뭐 우리 민주당 내에 많은 뭐 어떤 당원들이 바라는 걸 수도 있고 저도 또한 그런 내란에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쪽 반대편의 당에서 활동하는 것도 불편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완곡하게 속도 조절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거를 당대표나 비서실장께서 갈등 없어요 우리 갈 길 갈게요 해버리면 네. 이게 사실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있죠. 네. 댓글이 지금 댓글을 3개를 올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그러지 않은 댓글을 누가 올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속도 조절 너무 하신 것 같다. 힘 조절하라. 네. 이재명 대통령 좀 도와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하고 국정을 좀 안정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왜
당대표께서 이렇게 막 힘자랑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올린 거를 댓글을 올리면 이건 싸우자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집권 여당이 조금 한 번 더 좀 한 심표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통령 도와줘야 돼. 도대체 몇 번째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니까 갈등이 있다 없다 차원을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하실 말씀을 상당 부분 서영주 소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이 할 얘기는 없지만 네. 민주당 당 대표 이분 정말 문제가 많아요. 추석 민심 듣고란 얘기는 본인의 지역구라든지 어떤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얘기도 듣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민심도 체크하고 와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보면은 대표니까. 이거 보세요. 네. 호남 추석 인사 때 이랬다. 마포 지역구 본인 지역구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랬다. 민주당 지지자가 뭐 이런다 하면서 추석 민심이라고 1, 2, 3, 4 이렇게 번호 붙여서 올리는 게 당대표가 할 짓이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이 자기 혼자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점점 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올 거예요. 오늘 뭐 기사 하나 났더라고요. 뭐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유튜브에 유튜브 뭐 구독자가 구독자가 4,000명이 빠졌다. 줄었다. 뭐 원래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네. 도움이 안 됩니다. 범 여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도움이 안 되는데.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요. 예. 민주당 내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렇게 5년 하시고 본인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각계격파식으로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굵직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분 있죠. 정청래. 육선 법사위원장 계시죠. 국회의장 노리는 국회 최고령 의원 계시죠. 이런 분들이 다 본인들 추미애,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이요? 그렇죠. 예. 뭐 저는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다 본인의 한 사람은 국회의장 생각하고 한 사람은 경기지사 가서 뭐 대선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 사람은 네. 뭐 당대표 한 번 더 해가지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런 여당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알아서 잘 하세요. 잘 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네. 네. 우리 변호사님 좀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님이 지금 이제 친명 선언을 하신 거예요. 친명 네, 선언? 친명. 난 명청 중에 친명이다. 친명이다. 친청이 아니다. 그동안 비명계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친명입니다. 당황을 시키고 친명입니다. 친명이고 원래 친명이었어. 반정이다. 정. 아니, 공천은 누가 주는 건데 지금 반정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공천이 중요하니까. 반청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반청. 반청. 네, 나름 공천. 정영진은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네, 반정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네. 선당후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선사후당.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진짜 재미없게 얘기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재미없는데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아 실제로 한 것과 달리 없어요, 하여튼 없어요. 중요하다고 말한 한건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사법, 검찰, 언론 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노동, 교육, 연금. 그럼 난이도가 네. 노동, 교육, 연금이 훨씬 어렵죠. 교수님들 10분 갖다 놔도 답이 당장 안 나오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예. 이게 미래로 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 지금. 예, 예. 근데 그거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이 당장에 도파민 분비되는 의제만 가지고 와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적이 있는 것 같은 것들만 건드리는 게 현대 정치잖아요, 지금. 아.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거는 이제 확실히 적도 잘 보이고 네. 선악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그렇죠. 아. 근데 오히려 제가 진짜 중요한 지난주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뭐 네. 부동산 어떻게 할 거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을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해봐요. 갑자기 확 바뀌죠. 아. 그리고 용산역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부선 라인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역에 가서 귀향 인사를 하거나. 근데 지금 민주당 구조 안에서 당대표 선거 한 번 더 노리려면 네. 용산역 가서 인사해야 되는 거죠. 아, 지지자들 더 공고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아니, 그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안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는 안착점을 만들어주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고 그거는
그 당을 다 바꿔도 똑같은 겁니다. 예. 집권 여당이 되면 어느 당이나 현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좀 그 뒤에서의 그 도움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런 데서 거수 역할을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아예 그 당무에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다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에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말씀한 대로 사법, 검찰, 언론 개혁인데 뭐 이제 김준일 변호사는 이 부분이 쉬우니까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고 미뤄왔었고 이 부분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밀려왔던 숙제를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대통령도 이걸 하겠다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하겠다는 방향에는 지금 공감하는 거잖아요. 일이 쉽다기보다는 아마 선악구도가 좀 명확하게 보인다. 아마 뭐 그런 그럴 취지셨던 수는 것 있어요.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보면 이 개혁에 예. 이 말하자면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집권 여당에서 봐야 돼요. 예. 왜 개혁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원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도 국민이긴 하지만 네. 이 모든 개혁, 노동, 연금, 뭐 교육, 사법, 언론, 검찰 이 개혁의 아주 수혜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개혁이 국민의 어떤 신뢰와 그 마음에 부합되는 그 온도로서 진행이 돼야만 네. 이게 개혁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당원들을 위해서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명분이. 그 명분을 네. 집권여당에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를 한번 아주 섬세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만 첨언하면 박지원 의원이 조용조용히 다 조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까 서영주 소장님 얘기했듯이 조율이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저는 추석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온 게 예. 이게 꼭 자기 단체장 선거 나오려고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추석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 6월에 큰 그림 그리고 이제 한번 몸 푸는구나. 우상호 수석이 강원도지사 노리고 계속 이렇게 언론 작업하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정무수석이 자주 방송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답답한데 정무수석이 자주 나오는 걸 안 되니까 이제 비서실장까지 등판했다 이렇게 봐야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지사인지 뭐 서울시장인지 모르겠지만 노리는구나. 이것만으로는 이 행보를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그만큼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여긴 안 나오실까요? 골라 나오지.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도 안 나와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민주당이 당원 명부 전수조사를 해서 유령 당원을 정리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다들 당원 가입 시기잖아요. 전도하는 시기예요. 지금 이제 늘어나는 시기인데. 유령 당원을 잡아낸다. 네, 그거 이게 이를테면 돈 안 내고 혹은 중복 가입돼 있고 아니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걸 싹 솎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요걸 두고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 당원 중심주의를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이제 딱 확실한 당원들을 데리고 조금 더 당원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과 대의원의 비율도 확 그냥 1대1로 만들어버려서 모두 1인 1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플러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당했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당한 적이 있나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2016년에 당했죠. 김종인 그럼 위원장이 당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당원 그분이 컷오프는 아니고 독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그냥 네. 공개적으로 16년도 컷오프를 얘기한 1차에 거잖아요. 시켜버렸어요. 정청래 그러니까 이해찬. 본인은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예전에 하지 김무성 않겠다. 대표가 선언했던 것 같은 거잖아요. 네. 공천에 가급적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뽑는 사람 그냥 무조건 시키겠다 이런 건 거죠? 맞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누구죠? 그 서울시 의원이 뭐 네, 저도 김-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불교계 뭐 관련해서 논란됐는데 네네. 그분이 제명된 게 다른 게 아니라 불교계와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집단 입당을 한날 한시에 시켜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징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조사 결과.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한번 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뭐 당연히 그 당 대표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한 컷오프 없애겠다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예를 들면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혹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그냥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밀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 맞나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상향식 공천을 좀 더 뭐
확실하게 하겠다 혹은 이제 당원들이 더 중심되는 그런 후보 선정을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니 서용주 소장님에게도 기회가 열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늘 열려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해서 컷오프는 뭐 없다.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 사실 이 공천 과정이라는 거는 투명해야 되고 저는 이게 뭐 당원들에게 맡겨놓는다 그 부분도 당연히 이 당원 주권주의를 저는 100% 동감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가 맞는 것이고 당원 주권주의가 맞는 것인데 공천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당원의 의사를 잘 취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여론조사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당에서 당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어떤 결과치를 내놓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라도 좀 당의 경선 과정들이 좀 투명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공천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좀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이의 저는 신청을 청원할 수 못하게 막판에 음. 막 해요. 음. 재심 결과를 후보 등록 첫날 막 발표해서 뭐 할 때는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불투명성이 많고 안심 번호라는 것도 결국 당내 경선에 혼탁한 것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때 그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만약에 당심으로만 그냥 가겠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먼저 하던 사람들이 뭐 인지도 측면이나 조직 면에서 너무 유리하게 돼서 뭔가 좀 새로운 뭐 정치적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이 한번 당원 100%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정당이라는 부분들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 당심과 민심이 있을 때 예.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혀가는 것들을 지도부가 해줘야 되는데 예.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방치하고 당심을 민심과 멀어진 채로 본인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에서 멀어졌을 때는 당심과 민심이 당원들의 소리를 들어도 민심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해야만 네. 그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당에 보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 저는 네. 이 괴리를 붙여주는 역할들을 각 당의 지도부들이 좀 매진하고 노력해야 네. 된다. 우리 소장님은 당심 쪽에서 좀 강해 아니면 민심 쪽에서 강해요? 저는 둘 다 강하죠. 근데 왜 자,